통잠자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아기한테 위험하다. 네, 어머. 네, 어머니. 다시 해봐봐. 야경증이라고 부르고요. 곰돌이를 얻는다든지. 네, 교수님도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잘라주실 거죠? 이나 어머님의 질문인데요. 아기가 안아줘야만 잠을 잡니다. 안고 있다가 내려놓으려고 하면 기가 막히게 알고 바로 눈을 뜨네요. 다시 재우려면 한참 안아줘야 해서 그냥 계속 안고 있네요. 처음부터 안아주지 말았어야 하는 걸까요? 알고 싶습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교수님. 네, 정말 아기를 안고 재우고 그 다음에 내려놓으면 애들이 계속 울고, 그래서 어떤 엄마들은 우리 아기 등에 센서가 달려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기는 내려만 놓으면 너무너무 울고 저는 못 자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거는 아기가 잠을 잘 때 잠자는 조건이 자기를 안아줘야지 자는 걸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가장 중요한 점은요, 아기들을 어떻게든 우리나라 전통식으로는 재워서 눕힌다. 먼저 엄마나 아빠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재워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아기들을 돌려하는 게 이제 보여요. 하품하고 먹고 포만감이 충만해가지고 애들이 졸릴 때가 되면은요, 이때다 하면은 그때 눕히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아기가 아직 잠이 덜 들었을 때 얼른 눕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뒹굴뒹굴 하다가 버둥버둥 대다가 잠이 들어야지만 수면 주기에 따라서 다시 깰 때 그 시간에 나를 또 안아줘요 라는 거를 안 하고 원래 자기는 혼자서 잤기 때문에 다시 잠이 들 수 있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교수님. 이 관련된 수면 교육에 대해서 생후 언제쯤 시키는 게 좋을까요? 신생아일 때는 원하는 대로 먹여주고 안아주고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라고 보미 어머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네, 원래 우리가 잠자는 거는 우리 머릿속에요, 멜라토닌이라는 뇌내 호르몬이 나와야지만 졸리고 잠을 잘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 3개월, 대개는 100일이 안 된 아기들한테는 뇌가 미성숙해가지고 멜라토닌이 나오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어떤 걸로 잠이 드냐 하면요, 엄마 젖을 먹어가지고 배가 불러서 포만감이 많아지면 좋다. 그리고 아기들이 잠이 들고 또 한 3시간에서 한 4시간 정도 길게는 소화가 다 되고 위가 비어지니까 그때는 배고파 하고 앙 하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첫 신생아 시기 길게는 2달, 2달 반 정도까지는요, 아기들이 배고프면은 울고 배부르면은 먹고 자고 싸고, 그러다 보니까 첫 1개월 때 길게는 2달 정도까지는 자다 깨다 자다 깨다 하면서 먹고 자고를 반복합니다. 그때 엄마들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이런 패턴이 지속되면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시기가 대략 100일까지 되다가요, 100일 후서부터는 드디어 낮밤이 이제 구분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기들이 점점 밤에 자는 시간이 많아지고요, 낮에는 깨 있는 시간이 많아져요. 우리가 그거를 잘 보면서 아기들이 이제는 이렇게 먹이지 않아도 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게 4개월에서 6개월 정도에 우리 통잠자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때는 먹지 않아도 애들이 쭉 자요. 근데 굉장히 조바심이 많고 걱정이 많은 엄마들은 우리 아기가 지금 3시간이 지났는데 빨리 먹어야 돼 하고서 깨워서 먹이게 되거든요. 그럼 통잠자기를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통잠자기 시기가 오는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사이에 아기가 자기 시작한다. 그때는 안 먹여도 된다라는 거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그 수면 교육에 관련해서 엄마, 아빠 같은 방에서 자는 것은 좋을까요? 아니면 분리를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사실은 문화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유럽이라든지 미국 같은 서구 문화에서는 거의 대부분 백인들 사회에서는 90% 이상 아주 아기 때부터 완전히 다른 방에서 재웁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동양 문화는 또 좀 틀려요. 모든 가족이 자는 거죠.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쁘다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실제로 연구에서 보자면은 우리가 엄마랑 아기랑 서로 다른 잠자리에서 분리돼서 잘 때 아기도 훨씬 많이 자고 엄마도 많이 자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원래대로 얘기하자면은 같은 방에서 자더라도 같은 침대에서 자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잠자리에서 자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실제로 미국 소아과 학회 같은 데서는 생후 1년 이내에서는 같은 잠자리에서 절대로 자지 마라. 아기한테 위험하다. 그렇게 권고도 하고 있습니다.
아기들 중에 잠은 안 깼는데 잠투정하는 아기들 있잖아요. 그때는 깨우는 게 좋을까 아니면 냅두는 게 좋을까요? 사실 그런 질문들이 많고 그게 실제로 전부 다 깬 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깊은 잠이 들었다가 한 사이클이 지나가면 제가 깬다고 그랬죠. 근데 꼭 깰 때 어른들 같으면 사실 번쩍 깨거나 자기가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깼다가 잠이 들거나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수면 해리 형상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말하자면 반만 깬 거예요. 전두엽은 자고 있고요. 운동 영역이라든지 감정 영역은 깬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기들이 그 시간에 막 깨서 엄청나게 울어요. 그런데 실제로 본인은 기억을 못해요. 전두엽은 자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심한 거를 우리가 야경증이라고 부르고요. 그때 아이들 뭐 다리가 땅에 닿는다든지 벌떡 일어나서 움직일 수 있는 나이가 돼서 막 돌아다니는 거를 우리가 몽유병이라고 얘기를 하죠. 같은 현상입니다. 사실은 쉽게 잘 안 깨게 돼요. 왜냐하면 깊은 잠이 들고 있기 때문에 애기 다치지 않게 막 돌아다니면서 다치지 않게 그냥 조용하게 안아주고 그 다음에 애기를 심하게 흔들어서 깨운다거나 그럴 일은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중간에 얘가 왜 깼는지 대개는 호흡이 안 좋을 때 감기가 걸려가지고 코가 많이 막힌다든지 중이염이 있다든지 다른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깰 수가 있거든요. 그런 깨는 원인에 대해서는 우리 소아과 선생님들께 가가지고 혹시 편도나 아데노이드에 비대가 있는지 없는지 중이염은 없는지 아주 많지는 않지만 하지불안 증후군처럼 체내에 저장철 같은 게 모자라지 않는지 그런 것들을 조사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많은 어머님들이 질문을 하시는 게 저희 아기는 뭐 젖을 물려야만 자요. 머리카락을 만져서 네, 네. 떨어뜨릴 수가 없는 어머님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예. 그런 경우가 힘든데요. 아기들 자연스럽게 이제 엄마 젖을 물고 잔다든지 만지면서 자는 것이 자연스러운 집이 많은데 실제로 그렇게 되면 아기들도 엄마가 없으면 엄마의 몸이 없으면 못 자게 되고 엄마도 사실 계속 깨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면에 대해서만 놓고 생각해서 봤을 때는 엄마의 몸이 수면에 도우미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수면 도우미는 따로 주세요. 우리가 헝겊 인형으로 된 토끼를 넣어준다든지 곰돌이를 넣어준다든지 걔를 항상 갖고 다니면서 잘 때는 잠자는 친구로서 옆에 곰돌이가 있거나 아니면 토끼가 있거나 그것이 제일 좋고 엄마 몸 자체가 곰돌이의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엄마 몸보다는 애착 인형이나 애착 담요를 네. 이용하라는 말씀 맞으시죠? 그럼요. 계속 그 애착 인형이나 담요 이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백교수홈이 정말 도움이 되는 건지 두 분을 봐 여유롭잖아. 너무 보시는 아니 입장이잖아요. 뭘 봐. 중요한 거는 긁지 않게 하는 건데. 교수님 너무 여유로우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하다.